자, 이제 동족 상전의 비극 6.2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그 제주 4.3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진압하는 그런 과정에서 좌익 세력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제 일으켰던 겁니다. 그런데 그 좌익 세력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차별적 진압이 이루어져요.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까지도 희생이 돼버립니다. 제가 이야기했잖아요.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마비가 돼버리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. 분명히 민간인들, 좌익 세력들만 잡아들여야 되는데 좌익 세력들이 아닌 민간인들조차도 그냥 너 얘들 도왔지, 너도 빨갱이야, 손가락질 하나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. 왜?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. 여러분들 제주도에는요, 어느 마을에 가면 제삿날이 똑같아요. 그 지역이 그냥 동시에 그냥 똑같은 날 몰살돼 버린 거예요. 제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섬이죠. 하지만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너무 아픈 역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드 아일랜드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. 빨갱이들의 섬이라고. 거기에는 물론 빨갱이들도 있겠죠.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도 있거든요. 분류를 해야죠.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인권이 있는데 분류를 안 해요. 그냥 막 있는 대로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게 그 아픔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짜 배워야 돼요. 우리가 이 현대사에서 이념, 사람보다 이념이 앞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지점이 아닐까. 이제 그 제주 4.3 사건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더 증폭된 게 이제 전쟁이에요. 더 큰 비극이 나오는 거예요. 북한의 남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, 자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소련과 중국이 지원을 합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이었는데요. 그 애치슨이 선언을 하나 해요. 뭐라고 하냐면, 극동방위선을 필리핀, 일본, 필리핀과 일본을 잇는 극동방위선을 그어버립니다. 한반도가 빠졌어요.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. 이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뭐야?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나 보다 라고 오판할 수 있겠지. 김일성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. 기운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전쟁은요, 어떤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어요. 김일성이라고 하는 인물이 6.25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 평가는요, 좋을 수가 없어요. 전쟁을 통해서 뭐 민족을 해방하겠다.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전쟁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해방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어쨌건 김일성의 그 남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밀고 내려오게 되는 건데, 이 낙동강 방어선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죠. 엄청났습니다. 근데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때 이 북한, 이게 사실 이게 6.25 전쟁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. 뭐냐면 북한이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해버려요. 그런데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러요. 나중에 낙동강을 이게 차지 못했을 때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 머물렀던 것, 이거를 가장 통탄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에 3일 머물 때 저희 스탈린 난리 났어요. 동지들 왜 멈추고 있느냐, 빨리 전격전에 의해서 탱크 앞세워가지고 빨리 내려가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 멈추고 있느냐, 난리가 났었어요. 근데 이유가 있어요. 서울에서 멈춘 이유가. 그게 뭐였냐면, 이 지금 이게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38도선이잖아요. 38도선을 지금 이제 북한 인민군이 밀고 내려와요. 내려오는데 이쪽 서울 쪽은 지금 작전대로 좀 밀고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서울을 지금 점령했단 말이야.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, 이쪽 라인, 저기 춘천 쪽, 춘천 쪽에 부대가 와가지고 이 수원 쪽을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이 그 대한민국 그 국군들을, 주력 군대를 괴멸시킨다. 괴멸시키고 유유자적으로 밀고 내려가서 이 한반도를 적과 통일한다. 이게 목표였거든요. 그런데
여기 지금 이쪽 라인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. 이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. 여기 춘천 쪽 라인인데요. 여기 춘천 전투라고 하는 건데 이 춘천 전투에서 그 육사단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북한의 남침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대응을 할. 그래서 북한이 떼걸 밀고 내렸는데 여기서 박격포, 포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북한군이 심지어 38선 위부로 후퇴까지 했어요.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. 빨리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수원 쪽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라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력 부대가 서울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. 올 때까지. 요 3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요 3일 동안에 메가더가 와가지고 이 전후 상황을 받고 메가더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미군이 투입되고 이 준비를 다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. 결국은 이 3일 동안에 밀고 내려오지 못하게 되면서 낙동강을 넘지를 못해요. 여기서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. 특히 이제 유엔은 제공권, 하늘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를 못해요. 그 과정에서 드디어 완전히 상황 필요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3일 동안 머물지 않았으면 인천 상륙작전 없어요, 저거. 그냥 바로 그냥 밀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춘천 전투가 춘천 홍천 전투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, 이 전투가요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습니다.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, 이제. 압록강까지 올라갔어요. 근데 이때 다시 한번 상황이 뒤집어지죠. 바로 중국군이 전격적으로 개입을 합니다. 중국군이. 개입을 하게 되면서 철수를 하게 되죠. 뭐 2년 전술만 밀고 내려오니까 이게 그 유명한 흥남철수. 이때 이제 메러딕 빅토리 뭐였죠? 무기 다 내리고 민간인들 싫잖아요. 그죠? 무려 14,000명을 기네스북에 올라갔죠. 이 민간인들을 구한 단일 배로 가장 유명한 배 메러딕 빅토리오 흥남철수. 영화 그 국제시장의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. 철수하면서 결국은 1.4.5태 1월 4일 날 1951년 1월 4일 날 또 서울을 뺏겨요. 이게 바로 1.4.5태가 되는 겁니다. 다시 이제 또 올라와가지고 어떻게든 38선을 배경으로 또 싸우게 되니까 이때 이제 소련이 이제 이거는 이제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끝낸 거라.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미국도 이제 다 이제 준비 들어왔고 여기서는 더 싸우다가는 이거 3차 대전 나올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련이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. 그럼 휴전회담이 열리는데 이 휴전회담도 역시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서 미소공동회에서 잘 안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게 또 논의가 또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포로들을 미국은 뭐냐면 자유송환 가고 싶은 나라 갈 수 있도록 해달라. 그런데 소련은 자동송환 북한에서 내려왔으면 북한으로 가는 거고 수호로 내려와서 수호로 가는 거고 미국에서 자동송환 이게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이게 합의를 못 봐요.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전쟁은 계속해야 된다. 조금만 더 이거 지금 승리가 눈앞에 나왔는데 왜 여기서 휴전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지금 이 포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. 그런데 그 포로들을 석방해 버립니다. 공산주의 반대하는 그 포로들을요 석방해 버려요. 누구 맘대로. 지금 이 포로 회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휴전 회담이 가장 중요한 포로인데 이승만 정부가 풀어버리는 거예요. 미국으로서는 난리가 났죠. 그래서 결국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. 왜냐면 후방에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. 결국 이제 이승만을 제거했을 때 대안이 없는 거라.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원하는 걸 들어주죠. 두 가지였습니다. 전쟁 끝나고 나서도 미군은 주둔하라. 그리고 경제 원조하라. 두 가지. 요거 들어주기로 하면서 결국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요게 이제 이러면서 휴전선. 네. 38도선이었죠? 이제 휴전선이 지금 체결되었고 약속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쟁 휴전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체결되었고 여기에 근거해서 쭉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이게 바로 6.25 전쟁의 흐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서울 보세요 한번. 자 서울의 주인이 몇 번 바뀌어요. 자 밀고 내려와서 한번 바뀌었어. 인천 상륙전에서 바뀌었어. 중국 개입이 또 바뀌었어. 다시
서울만 4번 바뀌어요, 주인이. 야, 여러분들 그때 그 다큐를 보면요, 이런 일이 있어요. 한 노인이 태극기와 인공기 2개를 들고 나와요. 하고 주인이 바뀌니까 어디다가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그 선택이 여러분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. 여러분 그런 선택 해보신 적 없죠? 내가 어떤 선택을 하니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. 그런 선택은 해본 적 없죠? 근데 6.25 전쟁 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전쟁은 여러분들 절대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.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. 나의 가족이 죽을 수 있어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선택, 그 생존과 관련된 선택 앞에서 벌벌벌 떨 수 있어요.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. 이념이 사람보다 앞섰을 때 우리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,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증오로 증폭되면 안 되겠다는 이 현대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